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두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일이 사라지고 하기 싫은 일도 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행동지향적이란 점인데요. 밀린 숙제나 밀린 빨래 등을 말끔히 해치우고 나면 달콤한 휴식을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보셔야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어 태산이니 존경할 만합니다. 때로는 성격이 무딘 건지 대담한 건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한자 아니어 태산에서 이 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은 안정되다 하는 뜻입니다. 고문자를 보면 안자는 한 여자가 집안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형태를 본떴는데요. 본래 안정하다, 안전하다 하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안정은 안정될 정자를 쓰고 안전은 온전할 전자를 씁니다. 여는 못목과 같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광여취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칠 광자, 취할 취자를 쓰는 이 말은 미친 듯 취한 듯 하다는 뜻으로 매우 기쁘거나 감격한 모습을 형용한 말입니다. 태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산과 험한 고개를 가리켜 태산줄령이라고 하죠. 산산자, 높을 준자, 고개령자를 씁니다. 이때의 태산은 고유명사가 아니니 주의하십시오. 산은 산을 말하죠. 갑골문의 산자는 여러 개의 높이 솟은 산봉우리의 형상을 그렸는데요. 태산은 중국의 5악 중의 하나로서 산동성에 있는 산이죠. 동쪽에 있어서 동력동자, 큰산 악자를 써서 동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금강산이 동악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 아니어 태산은 안정되기가 태산과 같다는 뜻으로 태산처럼 매우 안정되어 움직일 수 없음을 비유합니다. 같은 의미로 아니어 반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정되기가 반석과 같다는 뜻인데요. 너럭바이 반자, 돌석자를 씁니다. 이 성어는 전한 때 매승이라는 사람이 지은 상서 간오왕이라는 상소문에 나옵니다. 이 상소문은 한서 매승전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서는 중국 후한 때의 역사가 반고가 편찬한 책이죠. 사기의 칠해를 본받아 기전체로 구성되었고요. 중국 최초의 단대사입니다. 단대사는 한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오늘은 중국 한나라 때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매승은 한나라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한나라 경제 때 그는 오왕 유비 밑에서 낭중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유비는 훗날 삼국시대의 촉한을 세우는 도원결의의 주인공 유비가 아니니 혼동하지 말아야겠죠.
오나라는 당시 제후국 중에서 큰 나라였는데요. 그 지역 왕인 유비는 야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밀히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에 경제는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정치가 조착을 어사대부로 기용했는데요. 조착은 각 제후국의 영지를 삭감하고 중앙의 권력과 위신을 강화해서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비는 일부 제후왕들의 영지가 삭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리하여 초나라와 조나라 또 교소와 교동의 제후왕들과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승이 보니까 자신의 죽은 유비가 반란을 일으켜 화를 당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빤한지라 상소문을 올려 유비에게 간언을 올렸지요. 이것이 바로 상서간우왕이라는 제목의 상소문입니다. 이 글에서 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충신의 말을 취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모든 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어코 대왕께서 생각하는 바대로 하신다면 이는 계란을 쌓는 것보다 위험하며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래의 생각을 빨리 바꾸신다면 이는 손바닥을 한번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고 태산보다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미혹에 집착되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란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리하여 매승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오나라를 떠나 양나라 효왕에게 가서 빈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아녀태산은 태산처럼 든든하여 동요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녀태산처럼 묵묵하게 있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고 때로는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할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전 속에 담긴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윤리관과 도덕관을 바로잡아보는 신명신보감. 지난 시간에 이어 정기편에 있는 말씀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경행노괄,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하나니 무욕은 이나 무명은 난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욕심이 적고 몸을 보존하는 자는 명예를 피하는데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명예를 없게 하기는 어렵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짚어보겠습니다. 경행노괄,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보생자 과욕,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욕심이 적고 보는 보존하다,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존은 온전할 전자를 쓰고 보호는 보호할 호자를 쓰죠. 생은 생명을 말합니다. 자는 조사로서 못못한 사람을 나타내죠. 과는 적다는 뜻입니다. 들을 문자를 쓰는 과문은 들은 바가 적다 또는 견문이 적다는 뜻이고 묵묵할 묵자를 쓰는 과묵은 말이 적다는 뜻입니다. 욕은 욕심을 말하죠. 과욕은 욕심이 적다는 뜻입니다. 보신자 피명, 몸을 보존하는 자는 명예를 피하는데 신은 몸을 말합니다. 피는 피하다 하는 뜻이죠. 몸을 피하는 것을 피신이라 하고 재난을 피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명은 이름, 명예를 말합니다. 무욕이 무명난,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명예를 없게 하기는 어렵다. 무욕은 원래 욕심이 없다는 뜻인데 본문에서 없을 무자는 없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게 하다로 해석하지요. 이는 쉽다는 뜻입니다. 바꾸다는 뜻일 때는 역으로 읽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명은 이름이나 명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없을 무자는 없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문에서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구조를 병렬하여 의미를 명료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A, E, B, 난이라고 하면 A 하기는 쉽지만 B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행노괄,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하나니 무욕은 이나 무명은 난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욕심이 적고 몸을 보존하는 자는 명예를 피하는데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명예를 없게 하기는 어렵다. 자, 다음은 공자의 말씀으로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인데요.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 시엔 혈기 미정이라 계지 제색이요 급기 창야하야는 혈기 방강이라 계지 제투요 급기 로야하야는 혈기 기세라 계지 제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6개 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하니 경계해야 할 것은 싸움에 있으며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해졌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탐욕에 있다. 네, 이 글은 논어 계시편에 보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 알아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논어에서는 자왈이 아니라 공자왈로 되어 있습니다. 군자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말한 것이죠. 군자유 삼계,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군자 삼계라는 성어는 여기서 생겨났지요. 아래에 나오는 색, 투, 득을 가리킵니다. 군자는 논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위정자요. 또 하나는 도덕이 높은 사람이지요. 본문에서는 물론 도덕 군자를 말합니다. 유는 있다는 뜻이지요. 3은 숫자 3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계는 경계를 말합니다. 삼계는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경계를 말하지요. 소지시, 젊을 때에는 소는 적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어리다, 젊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과 연소자라고 할 때의 소자가 바로 이 뜻이지요. 지는 구조조사로 한정어인 소와 중심어인 시를 연결해 줍니다. 시는 때를 말합니다. 절기절자를 쓰는 시절이나 때의 기자를 쓰는 시기는 모두 때라는 뜻이죠. 혈기미정,
계지 재색.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여색에 있고, 피혈자 기운 기자의 혈기는 글자 그대로 혈기 또는 정력을 말하며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공자에 의하면 수양은 자연적인 속성을 부단히 절제해서 사회 윤리 규범에 합치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미는 아직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사입니다. 정은 안정되다는 뜻인데요. 미정은 아직 안정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계는 앞에 3개의 경우와 달리 경계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는 대명사인데요. 조사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재는 못못에 있다는 뜻의 동사이죠. 색은 여색 또는 색욕을 말합니다. 여자 여자의 여색은 아름다운 여자 또는 여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급기 장야, 장성에서는 급은 미치다, 이르다는 뜻의 동사인데요. 본문에서는 동작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못못에 이르러 정도의 의미죠. 기는 제3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으며 본문에서는 군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말 해석은 안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장은 장성하다는 뜻입니다. 이룰 성자를 쓰는 장성은 자라서 어른이 되다는 뜻인데요. 이를 뒤바꾼 성장은 자라서 점점 커지다는 뜻이 됩니다. 야는 어기조사인데 문장 중간에서 멈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기방강 계지제투. 혈기가 바약으로 왕성하니 경계해야 할 것은 싸움에 있으며, 방은 한창, 바야흐로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강은 굳세다, 단단하다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투는 싸움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싸우는 것을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투라고 하지요. 급기로야, 늙어서는. 로는 늙다는 뜻입니다. 늙은이와 허약한 사람을 약할 약자, 사람 자자를 써서 노약자라고 하죠. 혈기기쇠 계지제득. 혈기가 이미 쇠해졌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탐욕에 있다. 기는 임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기정사실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 이미 정해진 일이란 뜻입니다. 정할 정자, 일사자, 실제 실자를 쓰지요. 쇠는 쇠하다는 뜻입니다. 쇠하다는 말은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해지다는 뜻인데요. 늙을 노자와 결합된 노쇠는 늙어서 쇠약해지다는 뜻입니다. 득은 탐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군자는 모름지기 중용의 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왈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 미정이라 계지제 색이요. 급기 장야하야는 혈기 방강이라 계지제 투요. 급기 로야하야는 혈기 기세라 계지제 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젊을 때에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여색에 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하니 경계해야 할 것은 싸움에 있으며,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해졌으니 경계해야 할 것은 탐욕에 있다. 자아를 올곧게 지켜주는 명심보감의 말씀들을 깊이 새겨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명심보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호 통제라. 아, 슬프구나. 중고등학교 고문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맨 끝에 쓰인 제자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오늘 한문 본색 시간에서는 어기조사 제자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기조사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감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감탄문 끝에서 칭송이나 비통, 분노나 놀라움 등의 어기를 나타내지요. 쾌재라 차풍이여 라는 말은 상쾌하구나 이 바람은 이란 뜻인데요. 북송 때의 문장과 소철의 유명한 산문 황주 쾌재정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의문사와 함께 쓰여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문사 하자가 쓰여 하족 도제리오 하면 어찌 말할 만한가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족은 발이 아니라 동사 앞에 사용된 부사로서 뭐뭇 할 만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또 길도자는 말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죠. 때로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호자와 결합되어 호재, 또 어기조사 야자가 덧붙어 야호재라고 하여 어기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자는 처음으로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재생백과 재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생백은 달의 검은 부분이 처음으로 생긴다는 뜻으로 음력 16세를 가리키고, 재생명은 달의 밝은 부분이 처음으로 생긴다는 뜻으로 음력 초사을을 가리킵니다. 넉백자는 널리 달빛을 말하고 밝을 명자는 빛을 말하죠. 오늘은 제자의 본색을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예문과 함께하니 이해가 더 쉽죠. 다음 시간에도 한문 본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와 관계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라도 환영하는 한문 문답 시간입니다. 한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자 알림이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가 궁금증을 말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듣다 하는 뜻의 한자가 들을 청자도 있고 들을 문자도 있는데 두 글자가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네, 동의어에 관한 질문이군요. 둘 다 듣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자는 단순하게 듣다는 동작을 표시하는데요. 무는 그것만이 아니라 들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청이불문이란 말이 있는데요. 들어도 들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청한 결과가 문이 되는 것이지요.
의미가 확대되면서 양자는 서로 호환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의 수렴청정이란 말과 송사를 듣다는 뜻의 청송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에는 다스리다, 판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을 수렴문정이라 하고 청송을 문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문에는 견문, 명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때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을 때도 있지만 스스로 망하려고 하는 자에겐 틀림없이 망하게 하도록 돕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인데요.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는 싹 지워버리고 재밌다, 흥이 난다, 신난다와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